홍명보 전 감독이 월드컵 기간 라커룸에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일부 선수와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한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 축구협회 관계자도 당시 라커룸에서 손흥민 선수와 말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김호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32강 진출의 분수령이었던 2차전 멕시코전. 주장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했지만 57분만 소화한 뒤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은 멕시코전 직후 손흥민과 축구협회 관계자가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랑 좀 원성이 높았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조금 험한 말이 나왔다라는. 인터뷰를 보이콧하던 손 선수가 취재진과의 접촉을 꺼렸는데 협회 관계자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대답하며 말싸움이 벌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기자들 없을 때 좀 나가고 싶어 했었나 봐요. 아무래도 인터뷰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협회 관계자가 아마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후 손 선수는 멕시코전이 끝난 뒤 인터뷰 없이 취재 구역을 지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진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축구협회와 잘못된 감독 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은 가족이 있는 LA로 떠났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부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귀국 날짜를 정하지 않고 떠나면서 수사나 청문회 차질 우려도 나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귀국 이틀 만인 어제 돌연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이후 휴식을 갖기로 한 만큼 가족이 거주하는 미국 LA 자택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모습은 LA 공항 일반 입국장에서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유명인 전용 특별 입국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어제 출국길에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 언젠가는 이야기가 잘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수단 내분설에도 선을 그었고 1, 2차전 옌스 선수 출전 배제가 선수단 규율 위반 때문이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감독이 힘든 게 뭐냐면 이 안에다 구현을 시켜야 되거든요. 경기장에. 근데 그게 잘 되면 좋은 감독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좋지 않은 거죠, 결과는. 홍 전 감독 출국으로 최근 착수됐거나 진행 예정인 절차들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문체부의 진상감사를 비롯 국회가 추진하는 청문회, 경찰 피고발인 조사엔 홍 전 감독 출석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홍 전 감독 본인도 귀국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청문회 참석 여부에 확신 없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이번 남아공전 참사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던 이들이 정부가 꾸린 축구혁신위원회에 참여합니다. 한국 축구를 꼭 살려달라 팬들의 기대가 큰데요. 대대적인 쇄신 이들이라면 믿어도 될까요? 정윤아 기자입니다. 홍명보호의 월드컵 여정이 끝난 뒤 한국 축구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K축구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 분과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습니다. 위원회에는 이영표, 박주호 등 전 국가대표 출신이 참여합니다. 아울러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현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등 체육계와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대표팀 운영과 축구 거버넌스 개선, 유소년 선수 육성 등 한국 축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이 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문체부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축구계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한국 축구의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일본 축구협회가 지난 2022년 발표한 장기 축구 철학이자 국가 축구 발전 로드맵인 재팬스웨이처럼 한국 축구만의 발전 모델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 축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고 K축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네, 32강에서 탈락은 했지만 홍명보 전 감독과 달리 대대적인 환영을 받은 이 모리아스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 채널A 특파원이 이번 한국 대표팀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변은 뭐였을까요? 송찬욱 도쿄 특파원 보도 보시고
라커룸 갈등설 제보를 받은 진종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일본 귀국 직후인 어젯밤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축구 국가대표 감독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채널A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グループリーグで敗退して過去最悪の成績だったっていう評価があるんですけど、過去最悪っていうこと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グループステージ突破でき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ですが、世界の強豪の中で1勝はしっかりと、取れてる。 월드컵 결과를 책임지고 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선 라이벌로서 친구로서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전 감독을 감쌌습니다. 本明もさんをはじめとする、スタッフや選手が本当に国のために、頑張ってきたということも、考えていただいて、賞賛もあってもいいのかなと思います。 모리야스 감독의 이런 발언은 일본 포털 사이트에서 주요 뉴스로 소개되는 등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일본 축구계는 J리그에서 5시즌을 뛰었던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 우호적입니다. 일본 도쿄 스포츠는 홍명보 전 감독의 인품이 훌륭하고 일본에 우호적이라며 홍명보 전 감독을 원하는 팀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J리그 관계자의 말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축구협회 관계자들도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어떤지 묻는 등 한국 축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라커룸 갈등설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 제보를 받아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신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진종호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일단 이제 홍명보 감독과 선수단과의 이 라커룸에서 좀 갈등설이 있었다. 요거 일단 좀 시작을 먼저 해볼게요. 이게 지금 네. 2차전 그러니까 멕시코전 끝나고 얘기죠. 네, 멕시코전 끝나고 예. 라커룸에서 선수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화하는 과정에 홍명보 감독이 그 라커룸에 들어왔고 너희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손흥민 주장이 뭐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를 왜 얘기하느냐라는 식의 말을 하셨대요. 감독이 주장한테 왜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냐라는 그 발언 자체가 조금 저는 그 자체로서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장이라면 당연히 선수들과 네.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경기력을 네. 위해서. 근데 그런 발언조차 감독이 막았다라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또한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 왜 선수와 지도자 사이의 불화설로 이끌어갔느냐. 본질은 협회의 잘못인데 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본질은 협회의 문제이긴 하지만 선수단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게 하나 둘 제보가 들어오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다 보니까 이게 좀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손흥민 선수와 선수들을 얘기하는 걸 이제 그만하고 나와라. 그래서 그만 얘기해라 이렇게 그렇죠. 뉘앙스를 하는 나가자마자 거죠. 바로 또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 인터뷰 얘기를 좀 하려면 네. 그 자리에서 네. 축구협회, 지금 네. 축구협회 말씀하셨는데 관계자가 손흥민 선수와 좀 언성을 높인 일이 있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 언성이 높여졌었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었고요. 예. 왜냐하면 아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 약간 거부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앞전부터 병역 문제라든지 예. 그런 약간 공격성 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같아도 한동안 인터뷰가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좀 불편했던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언성이 오고 갔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손흥민 선수든 인터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홍명보 감독은 인터뷰를 좀 해야 이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요. 액션은 아니었었고요. 딱 예. 그 상황을 보면 언론사에서 손흥민 선수의 비하 발언이 있었고 예. 그 이후로 일주일간 인터뷰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멕시코전이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홍명보 감독께서 이제 그만 나와 그 라커룸에서 나가자마자 인터뷰가 쫙 진행됐다라는 걸 보면 홍명보 감독 또한 인터뷰를 하라 마라를 발언 자체는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았으나 다 나와라는 것 자체가 인터뷰를 또 암묵적으로 용인한 게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보를 바탕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결국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네. 이제 홍 감독이 3차전에 왜 이제 손흥민 선수와 또 동갑내기 이재성 선수를 선수. 뺐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이 의문점이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갈등이 결국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감독과 코치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선발에 관해서는. 하지만 이 전략이라든지 전술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왜 우리가 경기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술을 펼쳤을까? 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거를 하나 둘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선수와 지도자의 불화설이 하나 둘씩 맞아 떨어져서 경기력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죠. 일부 해설위원은 그렇게 정도의 심각한 충돌은 없었고 그게 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경기력 저하나 또 홍정 감독 선수 기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건 좀 논리적 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사실을 밝혀야 되는 게 저의 책무이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은 제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드린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추후에도 들어온 제보들이 있으나 그 제보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다음에 국민분들께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 오늘 이제 정부가 꾸린 혁신위원회에 박지성 선수, 그리고 네. 이영표 선수 등이 들어갔어요. 네, 어때요? 조금 희망을 걸어볼 만합니까? 만약에 축구협회 회장이 바뀐다면 두 분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 선수분들이신데요. 예. 아무래도 청렴하셨고 결백하셨고 하고 싶은 얘기를 언제나 당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번 혁신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주시고 정확하게 축구협회를 개혁할 수 있는 두 분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종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축구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월드컵 실패를 수습할 기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출범합니다. K축구혁신위원회인데요. 바로 이 사람이 나섭니다. 지금은 어떤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감독은 솔직히 처음이어서 이게 어떤 결과를 맞을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고, 한국 축구 역사상 이렇게 많은 외국인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 감독을 원한 적이 있었나라는 걸 봤을 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제 우리가 탈락을 했을 때 그 홍명보 형님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3년 정도 명부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네,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기구인데요.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선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 이영표, 박주호 전 선수가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조성룡 기자님, 네. 이름이 K축구혁신위원회인데요. 앞으로 이제 한국 축구계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새 판을 좀 짜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실패로 인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이제 K축구혁신위원회라는 것을 좀 출범시킬 예정인데요. 어쨌든 박지성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이영표, 박주호 이런 분들은 또 워낙 또 이제 축구계에서 또 오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여기에 또 이제 법조계, 학계까지 좀 다양한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만큼 아직은 시작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행보가 좀 대한민국 축구 개혁의 첫 걸음이자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팬들은 제법 많습니다. 예.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서 이번에도 쓴소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최동호 평론가님, 근데 이게 과거를 질타하는 위원회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대통령이 이번 월드컵에 다 한마디 하셨죠. 예. 바꿔야 된다. 그 말을 받아가지고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얘기를 할 때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왜 부진한지, 축구협회는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는지 등을 조사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는 좀 더 발전된 개념이라고 봅니다. 조사위원회가 아니고 혁신위원회이거든요. 그러면 혁신위원회는 좀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국 축구가 무엇을 보완하고 무엇을 어떤 방향을 보면서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는지를 지금 밑그림을 그리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됐다는 면에서는 조금 저는 더 환영하는데, 네.
근데 뭐 이 9명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밑그림 그리기에는 좀 많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원수가요? 예. 예. 뭐 분과별로 다 해서 좀 정밀하게 검토하려고 하면은 부족하다라고 보는데 뭐 혁신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좀 더 발전된 개념으로 또 다시 조직을 꾸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다만 지금 분위기로는 한국 축구 다시 출발하는 좀 중요한 분위기인데 뭐 유튜브나 개인 SNS 등등을 포함해서 많은 그 글과 말을 해서 인기를 얻는 유명인 위주로 가는 거는 조금 좀 위험 부담이 있다. 인기와 본인 실력은 분명히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분이라고 할지라도 예. 실제로 조직을 맡기거나 실제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업무를 맡겼을 때 의외로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당장 쓴소리를 하는 좀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들로만 채워진 건 아닐까 뭐 이런 우려도 잠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여하기도 했던 박주호 전 위원도 혁신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은 특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감독직을 받은 거였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든지 3위라든지 했으면은 저는 받지 않았겠죠. 전화 통화를 한 1분가량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동의를 구하는 이야기는 나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통보에 박주호 의원님, 홍 감독이 선임될 거라고 예상했었나요? 저 시점에서?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상을 했다면 공유가 저는 박주호 의원님과 네, 국정감사장에서 축구계 선배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도 저렇게 얘기를 했던 박주호 전 위원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을 몰랐다 이렇게 폭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도성룡 기자님, 네. 이번에 혁신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고강도 쇄신안을 내는 데 있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주호 씨는 굉장히 또 이 축구인들 중에서도 지금 가장 용기 있게 아까 이제 자료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이 국정감사까지 출석할 정도로 용기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사실 이 대한축구협회, 이 한국 축구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홍명보 전 감독이나 이 정몽규 회장만 뭐 좀 책임을 묻고 끝난다면 예. 사실 이 대한민국 축구 이 개혁 과제의 한 20%도 달성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부 장기가 골마 있는데 외부에 드러난 종기만 좀 도려낸다고 이게 건강해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대한축구협회와 대표팀뿐만 아니라 K리그와 뭐 유소년, 뭐 실업축구까지 지역축구협회까지 정말 이 홍명보와 정몽규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적폐까지 찾아서 좀 제거를 해야 대한민국 축구가 좀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용기가 있었던 박주호 씨가 좀 이번 K축구혁신위원회에서 최고의 용기를 발휘해서 좀 이 대수술의 과정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뭐 지적만 하고 욕만 하고 그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혁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